진실에 반해가지고 제가 자꾸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국 그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 제 환자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생화학 무기입니다. 생화학 무기. 인간의 면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산업을, 자유의지를 망가뜨릴 수 있는 최첨단 나노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그런 우리의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인류 최악의 생화학 무기이고, 이거는 이런 최악의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정말 그런지 제가 직접 제 환자들 소변 받는 그거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첫 번째, 백신도 안 맞았고 PCR 검사도 안 받았고 자가 진단 키트도 안 했고 그 접종자랑 섹스하거나 키스한 그 적도 없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한 분의 소변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소변입니다. 보시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다른 의사들 눈에는 안 보이고 제 눈에만 보이냐 하면 그거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소변 검사는 원래 환자한테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 원심 분리를 돌린 다음에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바로 봅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나오면 염증을 의심하고 적혈구가 나오면 뭐 요로결석이나 방광암이나 이런 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일날 소변을 받아서 검경을 하고 보통은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연히 토요일날 환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소변 검사가 있어가지고 소변 검사를 하고 이번에는 뭐 적혈구도 안 나오고 백혈구도 안 나오기 때문에 소변 보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전립선 미대증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퇴근하고 월요일날 다시 우연히 그분의 그 슬라이드를 다시 봤는데 그분이 3차 접종자였는데 그 소변에서 진짜 전자회로 같은 게 나오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변 검사는 당일 환자한테 소변을 받아가지고 현미경 보고 바로 폐기 처분을 하는데, 이거를 보려 그러면 최소한 2, 3일이나 3, 4일 정도 실온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변 검사할 때 그런 방법으로 검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사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아까 그 백신도 안 맞았고 PCR도 안 받았고 자가 진단 키트도 안 받은 사람 소변입니다. 깨끗합니다. 보시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변 검사의 가장 베이스, 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백신을 대부분 맞았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드물고, 그나마 백신을 안 맞았지만 PCR 검사까지 받은 분들이 조금 있는데, 백신도 안 맞고 PCR도 안 했는데 자가진단 키트만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비게 샘플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기는 일반화하기는 그렇지만 우선 누구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소변을 보여드리기 전에 그 라피다 칼로나라고 저쪽에 유럽 쪽에 그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백신 안에 있는 전자회로 같은 걸 얘들이 발견을 해내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직사각형 모양의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배열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게 백신을 검경했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 딱 보면 이거 그냥 무슨 전자회로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결코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제 환자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이분은 비접종이고 PCR 한 적도 없고 성접촉한 적도 없는데 자가 진단 키트만 한 번 한 적이 있는 환자분입니다. 소변. 그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직사각형에
그런 빨간빛의 선을 띠는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라킨타 칼럼나에서 보여준 이 백신 안에 있는 이런 직사각형 모양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자가진단 키트, 아무 생각 없이 자가진단 키트 한번 하는 게 그게 무슨 대수냐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검사, PCR 검사, 신속 항원 검사, 자가진단 키트, 내 몸에 스치기만 해도 내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소변 검사해 보면 그 검사받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전자회로 같은 거, 이런 형광빛, 빨간색 형광빛이 띄는 이런 직사각형들이 아주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가진단 키트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조금 더 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입니까? 보여요? 네. 여기 형광빛을 띠는 직사각형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인공적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좀 잘 보이죠? 요렇게 막 완전히 각이 지고 여기 또 직사각형이 또 인공적으로 배열된 모습입니다. 이게 좀 가까이서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보이죠? 또 보면 직사각형들이 이렇게 크기도 제각각이고 하지만 이 각도가 딱딱 맞습니다. 이렇게 선 그어서 보면 각도가 딱딱 맞습니다. 서로 90도로 교차하면서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자연에서 볼 수 없는 물질이 아니고 인공적인 어떤 조작을 해서 나오는 물질이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이분 소변이 자가진단 키트 한 번만 하는 사람 소변입니다. 백신 접종도 안 했고 PCR 검사도 안 했고 신속항원 검사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코 한 번 이게 살짝 건드렸다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나 자가진단 키트 그 팁 끝에 나노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에 내 몸에 그 검사 팁이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절대로 이거 검사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PCR 검사 받으신 분 소개하는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종은 안 했는데 PCR 검사만 이해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굉장히 인공적인 것 같은데 이게 좀 가까이서 와서 봐야 되는데 아까운데 진짜 여기 보면 직사각형 물질들이 이렇게 각도를 맞춰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거 보이시죠? 네. 이거 딱 보면 그냥 이거 인공적인 구조물이구나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거 건강하면서 정신과 상담 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사람 소변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상한 인공적인 구조물들이 아주 정교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0배로 본 건데 아까는 400배로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곰팡이처럼 균사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자연적인 곰팡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인공적으로. 그리고 이게 곰팡이라면 진짜 곰팡이라면 비가 오고 나서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는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이게 그 곰팡이 같이 생긴 물질들이 더 자라야 되는데 실제로 비가 오고 나서 검경을 해보면 얘네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다 크리스탈 같은 형태로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곰팡이가 아니라
그 나노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인공적인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왜 얘네들이 다 없어지냐면 이거는 제 그냥 추측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5G가 잘 통과를 못합니다. 5G의 단점이 그 수분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잘 통과가 잘 안 되는 건데 이 얘네들은 그 5G를 먹고 자라는 인공적인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5G가 어떤 비가 온다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5G가 차단이 되면 얘네들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상하게 크리스탈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역시 비전인데 PCR 받으신 분 소개는 다른 분 가볼게요. 확실히 인공적이죠. 무슨 인공위성이나 뭐 우주전함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다 직선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미경을 보면 그 형광색 빛이 돌거든요. 형광색 빛이 돌아가지고 이게 마치 인공위성, 우주전함, 전자회로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느낌이 확 오죠. 인공적이죠. 네. 그 구글에서 그 유리 크리스탈이라 그래가지고 소변에서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크리스탈 검색해 보시면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인공적인 거.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치료를 열심히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한 3번, 4번, 5번 정도 받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소변 검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옅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어떠한 접종도 하지 않고 어떠한 검사도 안 받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몰라서 접종을 받았고 내가 몰라서 검사를 받았다 하면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접종도 안 하고 검사도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 사실은 치료한다고 하지만 치료는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자, 이분은 PCR 한번 작아진다 1회 하시는 소견입니다. 딱 보면 완전 그냥 반도체 회로처럼 보이죠. 네. 반도체 회로 같습니다. 무슨 인공적인 느낌이 납니다.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배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계속 관찰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정교해집니다. 계속 정교해지다가 한 50일, 60일, 90일 정도 되면 이것이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 소개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고 2차 파이자 맞았고 스펠링이 잘 못되는데 파이자 맞고 PCR 2번은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런 안테나 같은 것들이 매일 자랍니다. 제가 매일 똑같은 환자의 슬라이드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살펴보면 이게 진짜 신기하게 무슨 라디오 안테나처럼 계속 쭉쭉쭉쭉 자랍니다. 쭉쭉쭉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보면 안테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크리스탈 같은 데서 여러 개가 다양한 방향으로 자랍니다. 보시면 되게 인공적이죠. 네.
안테나에서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안테나처럼 이게 쭉쭉 자랍니다. 이게 진짜 이게 도저히 제 눈으로도 보고도 안 믿기던데, 보면 여기 보시면 뭐 안테나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뭐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쭉쭉 자랍니다. 네. 자, 이제 제일 심각한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접종하신 분인데, 그냥 인공 구조물입니다. 인공 구조물, 정육각형의 구조물인데, 여기서 안테나 자라고, 이런 뭐 막대기 같은 거에서 양쪽으로 안테나 자라고, 우선 캐드를 이용해서 전자회로 그린 듯이 아주 정교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고 인간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이런 전자회로를 설치하는 게 코로나 백신입니다. 근데 과연 코로나 백신만 그러느냐? 코로나 백신이 제일 심하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제가 작년까지는 저도 독감을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감 무슨 별로 권하지 않고 하고 싶은 사람은 맞고 가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어떠한 백신도 접종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그 접종하고 남은 독감 백신이 있어가지고 그 유효기간이 지났죠.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그 독감 백신 이름은 코박스 플루 사가라는 백신이었고요. 독감 백신에도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까? 이거 좀 잠깐만. 이거 좀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이게 진짜 되게 정교하게 돼 있고, 이것도 뭐 하여튼 90도로 정교하게 자라고 있고, 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독감 백신도. 이거는 독감 백신을 맞은 환자 소변이 아니라 제가 독감 백신 자체를 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좀 가까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전자회로처럼 얘네들 보이는 거예요. 독감 백신도.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인공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국 그 자료들을 보면 외국에서 뭐 가다실도 그렇고 다른 그 인슐린 주사도 그렇고 무슨 알약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백신 뭐 소화를 막는 백신, 뇌수막염 뭐 KM 백신 이런 거에도 지금 나노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어떤 인공적인 물질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말하는 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은 안전하냐? 저는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없으면 저는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육식동물인데 그 5월달에 나라에서 구제역 백신을 의무 접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치를 쓰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서 목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장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구제역 백신 맞기 전에 그 소피를 좀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구제역 백신 맞기 전에 소피를 제가 현미경을 보고 그 다음에 수의사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구제역 백신을 맞고 난 후에 소피를 좀 구해가지고 제가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요거는 이제 구제역 백신 맞기 전에 소피인데 적혈구 모양이 동글동글하게 별다른 이상이 없이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제역 백신 맞기 전에 소피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구제역 백신을 맞고 난 소피는 보면은 이런 인공 기생충이 보이고, 뭐 인공 기생충이라 합시다. 뭐 저도 이상한 물질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물질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물질 주위에 지금 뒤쪽에 계시는 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적혈구들 모양이 다 변형이 있습니다. 이 구제역 백신 맞기 전에 소피는 이게 적혈구가 동글동글하게 예쁜데 구제역 백신을 맞은 소피는 적혈구 변형이 와 있는 겁니다. 한 마리만 그러냐? 아니 제가 여러 마리를 검사했어요. 네, 소고기 좋아하기 때문에 구제역 백신 맞고 나니까 이런 시커먼 물질, 이런 뭔지 모르는 시커먼 물질도 보이고 탄소 튜브 리본 혹은 뭐 인공 기생충이라고 불리는 그런 물질도 보이고 이 주위에 있는 적혈구들 모양 다 이상하게 변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보이고 자세히 보시면 이 할 때는 좀 더럽게 보이는 물질이 검증이 되고 주위에 있는 적혈구들 모양이 다 변해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현재 여기 뭐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긴 이런 이상한 물질들이 구제역 백신을 맞은 소피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백신 맞은 효과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왜 코로나 예방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부작용이 심각한 백신을 전 국민한테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하는가?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태국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방 백신이 이렇게 부작용이 심각한 적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백신을 맞고 심각한 부작용, 뭐 심근염, 뇌출혈, 사지마비, 심지어 사망까지 하신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나라에서는 이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 10월 달에는 전 국민 의무 접종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효과도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백신을 밀어붙이는 걸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ID하고 CBDC. CBDC는 뭐의 약자냐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CBDC하고 디지털 ID가 오늘 사실은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저는 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태국 놀러 갔다 왔는데 태국은 이미 이 CBDC 하고 있습니다. 이 CBDC 하면 10% 깎아줍니다. 현금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CBDC로 결제하게 되면 10%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CBDC를 사용하려고 그러고 CBDC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지면 결국은 현금은 불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CBDC하고 연동이 되는 게 이게 디지털 ID인데 디지털 ID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그 다음에 건강보험증, 그 다음에 내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ID, 그 다음에 은행 계좌, 이걸 모든 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디지털 ID 하나로 이게 통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ID가 있어야지만 직장도 갈 수가 있고 병원도 갈 수가 있고 학교도 갈 수가 있고 운전도 할 수가 있고 은행 계좌에 있는 내 돈 CBDC도 내가 디지털 ID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ID가 없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뭐 이게 뭐 유령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니까 내가 뭐 여행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 생활을 못 하고 은행에 계좌 있는데 돈도 못 쓰고 관공서도 출입 안 되고 인터넷 접속도 안 되고 모든 걸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 그런데 이 디지털 아이디에 뭐가 연동이 되냐면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코로나 백신 접종, 디지털 아이디, CBDC 이게 한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내가 뭐 나는 내 신앙적인 이유로 나는 이 백신이 진짜의 표 같아가지고 난 도저히 받을 수 없어. 그러면 백신 접종 이력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럼 디지털 아이디 발급 자체가 거부가 돼.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 그냥 사회에서 생매장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못 가, 학교도 못 가, 여행도 못 가, 은행에 못 가, 내 돈 못 써. 아무런 살아있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CBDC하고 디지털 아이디는 내가 만약에 현찰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찰을 쓰면 기록이 안 남죠. 그러면 내가 현찰을 쓰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백신을 강제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고 이거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게 된다. 지금 정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현찰을 썼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그런 글을 올릴 수가 있는데 CBDC 사회, 디지털 아이디 사회에서는 내가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되고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런 걸 만약에 올렸다. 근데 나라에서 이 새끼 뭐야 이거 우리 정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네. 얘 디지털 아이디 삭제시켜. 그러면 바로 디지털 아이디 삭제되고 디지털 아이디가 삭제가 되는 순간 돈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못하고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디지털 아이디, CBDC는 인간의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족쇄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백신을 통해서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없애고 인간을 완전히 좀비, 노예로 만드는 게 코로나 백신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은 의학적인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질병에 예방하고 뭐 이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 집어넣어주는 전자회로라는 거예요. 전자회로. 근데 그 전자회로가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고 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해 가지고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는데 그걸 백신을 맞거나 검사를 받는 순간 내 몸에 흔적이 남아가지고 아까 제가 소변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런 전자회로 같은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고 최악의 살상을 우기고 인간을 완전한 노예로 만드는 아주 악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런 사태가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구절에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게 코로나 백신, CBDC, 디지털 아이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면 디지털 아이디 발급 안 되고 디지털 아이디 발급 안 되면 CBDC 앞으로 현금이 없어지고 다 CBDC로만 사용하는데 돈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고 최악의 생활 무기인데 이게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냐면 저는 사실은 조용히 입 닫고 그냥 환자 조심하게 보고 그냥 와이프랑 한 번씩 맛집 가고 여행 한번 다니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코로나 터진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백신이 나왔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엄청난 업무가 아니고 엄청난 게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입을 닫고 내가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 심장이 너무 터져가지고 이거를 제 주위에 제 발골 환자 다 불씨 맞고 여기저기 아프고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입을 닫고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원하게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고, 그 오픈을 하게 되는 거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말하는 이런 데 와가지고 이 사실 굉장히 반전구적인 발언이잖아요. 코로나 절대 맞으면 안 되고 심지어 검사도 받으면 안 되고 이런 반전구적인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겁도 많이 나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적혀져 있고 진짜 네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구절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고, 사실은 이제 우리 주위에서 코로나 백신 맞고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백신 전에는 터보암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암이 자라는 원래 자기 그 속도가 있는데 코로나 백신 맞고 면역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암이 너무 갑자기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 터보암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 터보암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주위에서 그냥 백신 부작용 앓고 있는 사람은 흔하게 너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 계시면 맞은 건 일단 할 수 없고 검사 받은 건 일단 할 수 없지만 앞으로 10월달에 분명히 나라에서 의무접종 갑니다. 의무접종 가는데 여긴 진짜 생명 걸고 이거는 맞아도 안 된다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CBC, 디지털 ID,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 이 세 개가 세트니까 내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소중한 게 1순위가 뭔지 잘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월달 혹은 11월달에 분명히 또 세컨 팬데믹이 오면서 강제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처럼 진짜 진실을 외치는 의사는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접종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극소수의 의사가 외치는 이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정말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사회에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5세인가 6세 남자아이 소견이고, 이 남자아이는 뭐 접종도 당연히 안 했고 PCR도 안 받았고 어떠한 검사도 안 받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깨끗한 아이인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 신속항원 검사를 딱 한 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아들은 아무것도 안 했죠. 접종도 안 했고 검사도 안 했는데 그 아들의 소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너무 인공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쉐딩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쉐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소변 보는 게 불편해서 사실은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에서 이런 것들이 날카로운 물질들이 나오니까 소변 보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10월달에 아마 또 전국민 의무접종 코로나 백신 XBB 1.5가 변이하고 또 돈다고 해가지고 또 아마 의무접종을 할 것 같은데,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는 그런 이웃의 아픔을 옳은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웃의 아픔을 내 가슴에 느끼는 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간직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이웃들이 10월달에 XBB 그게
4차인지 5차인지 정확하게 몇 차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접종한 사람 몸에서 강력한 나쁜 물질들이 뿜뿜뿜뿜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웃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우리가 말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독극물 종합 세트인지 우리가 알려가지고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보처럼 정부 말을 믿고 접종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고 이웃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은 한국에서 살면서 내가 나만 안 맞았다고 뭐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십시오. 캐닝이 이렇게 심각한데 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고 내가 식당에 가고 내가 골프 치러 가고 뭐 그러면 내 몸에 뭐 온전할 것 같습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내가 그대로 내 가슴에 느끼고 그 이웃의 아픔이 나도 아프고 이웃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10월달에 분명히 전 국민 의무 접종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아껴가지고 주위에 이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독극물이고 생화학 무기인지를 알려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접종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기현 원장님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고 가셨는 거 정신병동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근거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정신병자 취급이죠. 병자 취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게 말이 ICD-10이라 해가지고 국제 표준 진단명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유럽에서도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코드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ICD-10 코드에 뭐가 올라왔냐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진단명을 붙일 수 있는 진단 코드가 올라왔습니다. 보면 진단 코드에 상당히 자세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백신을 무슨 특별한 이유로 맞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맞은 사람,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어서 맞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게 진단 코드가 붙는 거예요. Under Immunization Status Z28.3 이게 코드가 붙는 겁니다. 진단명이 붙는 겁니다. Under Immunization for COVID Status, Unvaccinated for COVID-19 이 다 세분화해가지고 진단명이 붙는데 다시 말해가지고 이걸 근거로 비접종자들을 정신병원에 쳐넣을 수 있는 진단명이 붙는 거예요. 진단명 하는 건 환자한테 붙이는 진단명이잖아요. 건강한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 것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근데 비접종자라는 이유로 백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진단명 코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 법이 올라왔죠. 무슨 응급구조원이 아니면 경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의사의 동의하에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킬 수 있는 그 법이 발의가 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게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진단명 코드를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비접종자한테 붙일 수 있는 진단명 코드를 기준으로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고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제 깨달으셔야 되고 그거는 결국 인간의 행위, 감정, 생각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인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센싱해가지고 그거를 AI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바로 코로나 백신인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ID, 그 다음에 CBDC, 코로나 백신 이 세 가지가 한 패키지로 가서 인간을 완전히 노예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으시고 단순히 이게 의학적으로 뭐 효과가 없다, 이거 뭐 부작용이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더 악랄한 계획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으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실천을 반드시 옮겨야 되는 그런 위험한 그 인류 역사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일요일 날 그래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 이야기 이 대표님 그리고 전 원장님 이야기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가지고 주위 이웃에 더 이상 코로나 백신 검사 받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ID와 CBDC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